수는 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극한, 그 다음 나오는 게 미분, 중간에 연속, 그 다음 미분 배우면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 끝나면 도함수, 도함수를 배우면 도함수의 활용 1, 2, 3 활용만 3개야. 요거 다 배우면 도함수가 끝나. 그러니까 미분이 끝나는 거야. 미분 끝나면 이제 적분 들어가서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그 다음에 뒤에 넓이 구하는 것까지 하고 속도 가속도는 미분도 있고 적분도 둘 다 있어. 그러면 숙제가 끝나. 생각보다 양은 작은데 문제가 어렵지, 그지? 왜 어렵냐면 대체적으로 함수 자체가 어렵다 느끼기 때문에 어려워. 근데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는 다항 함수라 그래서 3차, 4차까지 함수밖에 안 나와.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3차, 4차까지 함수 그래프 개혁만 외우고 있다면 할만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극한 같은 경우에는 뭐를 기억하면 되는데 하면은 극한값 구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나오는 게 일단 뭐 함수에 대한 극한이라고 그러면 원래 극한의 종류는 수열의 극한도 있긴 한데 우리는 수열의 극한은 안 할 거야. 왜냐면 미적분에서 하는 이과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어. 하지만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가는 아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반대쪽으로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 점을 향해서 양쪽에서 가는 함수의 극한에서 총 3가지를 배운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는 2가지밖에 안 배워. 그럼 왜 얘는 안 합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해서 간단하게 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푸냐면 얘는 x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로 치환할 거야. x를 마이너스 x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 대신에 여기도 마이너스 x로 치환했으니까 마이너스 x가 들어갔지. 그래서 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오른쪽으로만 보낼 거야 항상. 얘도 오른쪽으로 계속 커진다는 소리고 얘도 오른쪽으로 계속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둘 다 오른쪽으로 커졌을 때 뭐를 구하는 거다? 얘는 그냥 fx 함수를 구하는 거고 얘도 fx인데 얘는 바뀐단 말이야. 뭘로? f-x.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함수에 대하여 이쪽 방향이 무슨 방향인데 x가 계속 커져가는 무한대 방향이다. 그죠? 그러면 이쪽 방향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작아지고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이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치환한다는 얘기는 y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얘를 접어버릴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얘를 접어서 이쪽에 있는 애처럼 똑같이 구할 거야. 그럼 접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x를 마이너스 x로 치환한 거다. x의 부호를 바꾼 거다. 똑같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서 무한대 오른쪽 방향으로만 왼쪽은 접어서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구하겠다는 얘기고 점에 대한 극한 같은 경우에는 뭐 하겠다? 이렇게 f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뭐 한다? 한 점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점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왼쪽에서도 이쪽으로 다가가고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다가간다, 그지?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배울 거란 얘기야. 근데 자극한, 우극한은 왼쪽에서 오니까 자극한이고요. 오른쪽에서 오니까 우극한이요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요거 함수의 극한 할 때 정확하게 다뤄보고 그런 이 극한 3개 중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뭡니까? 하면은 극한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할 거야. 자, 극한에 대한 용어 정리라면 지금 요렇게 생긴 이 메비우스의 띠 모양이 뭘 얘기하는 건데? 뭐지? 이게 뭐라고 읽어? 양의 무한대라고 읽는다, 그지? 얘는 뭐라고 읽어? 음의 무한대라고 읽는 거잖아. 그래서 용어는 극한의 용어라는 것은 해봤자 2개밖에 없어. 수렴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애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수렴이라는 것은 뭔데? 라고 하면 수렴은 뭐야? 수렴 뭐지? 뭘 수렴이라고 그래? 목소리 적어볼 거였네. 아 나머지 정리하고 나서 목적지는 뭐지? 도착 지점이다 그지? 목적지가 분명하게 존재 아니고요. 존재한다 아니야. 목적지가 분명히 유추 가능하면 우리는 수렴한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추 가능하다는 얘기는 도착하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지? 그러면 발산이라는 경우는 그럼 똑같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유추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유추할 수 없는 애들, 목적지가 불분명한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만 우리가 기억을 하자. 첫 번째로 어떻게 되는 거?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말을 쓴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말을 쓴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진동한다라는 말을 써. 얘네 세 개가 발산이야. 그럼 이 발산의 종류는 이거 누가 커지고 누가 자꾸 작아지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걸까? 이 대상이 누군데? 이 목적지 가지는 애는 누구야? 우리가 극한에 대한 값을 구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극한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극한 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구하라는 얘기야? 함수의 y좌표가 가는 목적지를 뜻하는 거야. 함수의 y좌표야. x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다 설명을 적고 있잖아. 그지? x가 이렇게 갈 때 누가 이 함수의 y값이 어떻게 가는데 그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이라는 것은 함수의 y좌표가 가는 목적지야 라고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극한값과 함수값이라고 하는 애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같아야 달라요? 달라야 돼. 왜 달라야 될까? 극한값은 뭐 하는 거야? 가고 있는 중이다. 그지? 그래서 얘는 어디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야. 계속 가고 있어. 도착해 안 해? 도착 안 해. 얘는 그냥 가고 있는 중이니까 목적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상만 가능한 거지 거기에 도착하는 게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함수값은 뭔데? 함수값은 pp야. 뭐 했다는 얘기야? 종료되었다고. 종료되었다고? 무슨 말이지? 도착했다고. 벌써 도착해 있는 지점 딱 찍은 거야. 거기를. 얘는 그냥 목적이 딱 그냥 거기야. 여기 짚으면 끝이야. 그치? 함수 위에다가 여기 짚으면 끝이야. 이거 y좌표 몰라? 여기서는 값이 없으니까 모르겠지. 근데 여기 좌표 딱 그려놓고 하면 알 수 있잖아. 이 지점이요. 맞지? 얘는 이거 계속 가면 어디다 집어야 돼? 어디다가 내가 지금 도착지라고 얘기해야 되지? 도착지 얘기할 수 없잖아. 계속 가면. 얘가 계속 가는데 계속 커지는데 어디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요? 여기요? 모른단 말이야. 알 수가 없어. 근데 함수값은 뭐야? x가 a일 때 요점. 맞아. 요점이 y좌표. 이렇게 짚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리미트 뭐 x가 2를 향해서 갈 때 fx는 1이다. 그렇기 때문에 f2는 1이다. 둘은 같은 말이다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뭘 뜻하는 거라고? 정확히 y값이 1이 아니야.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1을 향해서 y값이 1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극한할 때 맨날 처음 헷갈리는 게 극한 건 뭐야 저거 어떻게 보라고 뭔 말인지 말만 되게 어렵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지 말고 그냥 목적지 찾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 알면 돼.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니까? 함수 값이잖아, 그지? x가 2일 때 y 값이 어떻게 되니까 1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x에 2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y가 1이다로 끝났다고. 완료된 거야. 그러니까 점 찍으면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둘만 우리가 구별할 줄 알면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져.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이제 뭐에 대해서 해볼까 하면은 요거 셋 중에서 요거 두 개 똑같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x가 어디를 향해서 갈 때?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에 대해서만 먼저 보자. 그러니까 무한대를 향해서 간다라고 할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향해서 간다 fx 얘가 알파라는 목적지로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적지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 유형은 우리가 이제 수렴한다 아니면 발산한다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와 뭐 리미트 x가 다른 함수 g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어. 목적지가 둘 다 있는 거야.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돼? 목적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발산이야. 얘는 수렴한다는 얘기 이렇게 목적지가 정확한 어떤 값이다 나오는 거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발산하는 경우는 뭐 간단하네. 얘는 오른쪽을 향해서 항상 보낸다고 했잖아. 왼쪽 가는 거 쓰지 마요. 둘이 합쳐서 함수 양끝값의 목적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오른쪽만 생각하자. 왼쪽 어떻게 하라고? 접으라고. x 대신 마이너스 x 대 이렇게 접으면 돼. 접는 순간 그냥 플러스 무한대 가는 거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갑니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뭐하다 y 값이 커지고 있다, 그지? 커지는 거 이렇게 쓰고 얘는 y 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이 진동이라는 애는 어떻게 되는 아이가 있을까? 진동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당연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일정한 지점을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애도 진동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는 애가 자 진동 왔다 갔다 하는데 폭은 점점점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도 진동이야. 그지?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될 때도 있을까?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가기는 하는데 왔다 갔다는 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왔다 갔다는 하는데 점점 폭이 작아져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어디지? y 값이 0인 지점을 향해서 자꾸 모인다, 그지? 폭이 작아지면서. 그러면 얘는 진동 발산이 맞고 얘도 진동 발산이 맞지만 얘는 뭐가 된다? 얘는 0으로 수렴이야. 모양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알겠지? 목적지가 왔다 갔다 하면 점점점 작아져서 목적지 있는 거야. 보이잖아. 0이라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 얘는 안 보이지. 그런 차이야. 똑같이 진동이에요 하면 안 돼. 그러면 진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 일정한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하면 되나? 아니, 왔다 갔다 일정하다는 얘기지. 요렇게.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알겠지? 선생님 얘는요. 일정한 거 좀 더 커지는 건 상관없어. 얘도. 그래서 그냥 생각할 때 진동을 이렇게 생각해놓고 시작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자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수렴할 때 극한의 성질들을 볼 건데 무한대로 갈 때 성질이야. 그럼 성질이라는 것은 극한에서 성질은 어떤 성질입니까 하면 분배 가능한 성질이야. 분배에 대한 성질이야. 수열처럼 얘는 뭐에 대한 성질이라고? 분배 가능한지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성질이야. 그럼 우리가 쓰는 성질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연산에 대해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상수 어떤 값을 구해보는 실수 배에 대한 네 가지 하나 더 숫자까지 5가지에 대한 성질들이 분배가 어떻게 되는데 그것만 알면 돼. 기본 성질은 뭐 요것도 다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될 때 내가 지금 수렴하는 전제 조건을 깔아놨잖아. 그럼 발산할 때는 안 되나요? 안 돼. 수렴만 가능한 거야. 수렴할 때만 이 성질이 모두 다 성립합니다 라고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당연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 함수랑 g 함수랑 더했을 때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이 함수 두 개를 갖다 몰라. 근데 얘네들이 수렴하는 것만 알아. 그럼 얘는 더했을 때 극한값 얼만데 했을 때 얼마라고 할까? 이 리미터를 그냥 내가 여기 따로 이렇게 따로 분배해도 됩니까를 알고 가자는 거겠지, 그지? 분배 가능합니다 라고 기억하면 돼. 그래서 분배해서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에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해서 얘 극한값은 알파고 얘 극한값은 베타니까 둘이 더한 값을 수렴한다라고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런 애들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일 때도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마이너스여도 분배가 가능하냐? 가능해.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도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곱하기일 때도 그냥 되나요? 맞아요. 곱하기일 때도 그냥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앞에 우리가 수원을 배우고 수투를 배워오는데 수원 맨 끝에가 수열이잖아. 수열에서는 시그마를 곱하기 나누기에 분배가 불가능하지. 식에.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하고 오는데 그러면 안 돼. 다 돼. 극한은. 그래서 구별을 꼭 해야 돼. fx랑 gx의 곱에 대해서 이 극한을 분배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에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둘이 곱한 값이니까 알파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하면 되나요? 네, 돼요. 그러면 나눗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는 그냥 분배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gx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fx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항상 성립하냐? 아니야. 내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그랬지 얘가 0이다 아니다에 대한 말은 안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분모 0 되면 돼야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 수렴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뭐는 되면 안 된다. 밑에 분모 자리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0 아닐 값으로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나올 때 맨날 요거 때문에 헷갈려. 그 다음에 얘 때문에도 헷갈린 거를 조금 이따 보여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cfx라고 적을 건데 이때 c는 뭐야? 시그마랑 똑같아. 얘는 숫자 상수야. 상수 c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리미트 앞으로 보내도 될까요? 네, 됩니다 라는 얘기야. 왜? 숫자는 이 x를 보내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x로 보낸 값에 c를 곱해 놓은 거잖아. 숫자를. 그렇기 때문에 c는 그냥 앞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얼마입니까 하면 그냥 c 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다면 숫자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가 전혀 없는 c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극한값이 x가 없잖아. x 갈 데가 없어. x의 목적지 의미가 없다고. c는 그냥 c인 거야. 수렴하는 애가 이렇게 c로 그냥 수렴한다라는 성질, 기본적으로 나오는 성질 얘들은 다 알아야겠지. 그러면 얘네 가지고 어떤 아이를 할 수 있냐면 뭐 간단하게 리미트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에 대한 극한값을 구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방금 했던 것처럼 하나씩 다 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다 보내서 리미트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 더하기 3 앞으로 보내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 앞으로 보내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 해서 계산으로 따로 해도 되나요? 된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 이렇게는 안 하지. 그치? 그냥 보여준 거지. 이렇게는 계산 안 해.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뭐야? 2차 함수 이렇게 올라가. 오른쪽 가면 뭐가 돼? 무한대 발산이잖아. 그치? 뭐 그런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극한값 계산할 때 나오는 A 중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분모 자리에 n제곱분의 1 이렇게 숫자가 뭐 k라고 하자. 위에 있는 이 i는 상수야. 얘도 x에 관한 식이 밑에 있어. 그러면 무한대로 얘가 가잖아.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계속 커지겠지. 얘는 계속 커지는데 분모는 얘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하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x가 1일 때 k지. k에서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는데 이 x축이 되는 y가 0을 지나쳐 갈 수 있어 없어? 벌써 x의 양수값으로 계속 커지잖아. 양의 방향이 커져. 그럼 k가 음수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겠지. 맞아? 이쪽으로 갈 건데 얘가 양수야. 그럼 얘가 양수라면 계속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목적지가 어디가 되는 거야?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는 되겠니?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3 얘는 얼마입니까? 하면 목적지 어딘데? 분모가 계속 커지잖아. 분자보다. 그럼 얘 목적지 어디야? 0으로 수렴할 겁니다 라는 얘기라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이너스니까 밑에서부터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하자. 분모 계속 커지지. 그럼 분모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이지. x 2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거 n 없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x가 3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차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점차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k가 음수나 양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고 음수면은 이런 식으로 가까워져. 그래도 이거 목적지 어딘데? 0이잖아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 부호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가까워진 목적지는 그래봤자 0이다. 분모만 커지니까 계속 x축이 가까워집니다 라는 소리.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 적으세요. 그러면 방금 요렇게 해본 성질들을 이제 뭐 계산할 때도 많이 쓰지만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우리 다음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 하는 지리 판별형 문장제 문제도 많이 쓰이지, 그지? 그래서 특히나 모의고사나 이런 유형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간단한 예시 몇 개 하고 원래는 그렇게 나오는 유형이 워낙 많아서 외워야 돼. 그걸 쭉 뽑아진 게 있거든. 그걸 가지고 외워야 되는 거야. 얘 맞추려면. 근데 그럼 간단한 거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요령만 조금 가르쳐 줄게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보통 이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나올 때 무한대 개념은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얘를 뭐 간단하게 하면 발레라고 하는 참이면 참인다라고 했는데 거짓이야. 그럼 거짓이 되게 하는 예가 있겠지, 그지? 근데 거짓이다 했는데 뭐야? 참이 되는 예가 있겠지. 반대되는 예시를 우리가 몇 개를 외우고 있으면 돼. 그래서 반대되는 예시는 어떤 아이가 있습니까? 하면은 첫 번째로 fx가 함수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형태. 그 진동하는 형태 굉장히 많아. 그래서 진동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속 진동해가는 형태.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까 어떻게 그려지지? 얘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다, 그지? 이렇게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fx가 값이 함수값이 1, 0, 1, 0, 1, 0 이런 식으로 가는 애. 그러니까 여기서 1, 0, 1, 0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라든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fx의 값은 n이 x다. 그러면 gx라는 다른 함수는 이거의 역수인 x분의 1이다 라고 하는 판례를 들어서 구하는 것도 많아.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만 잘 기억하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을 볼 수 있을 거야. 무한대로 갈 때는. 그러면 예시를 몇 개만 좀 들어보면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fx가 뭘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gx가 발산이다. 발산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와 gx의 곱에 대한 극한값도 발산이다 라고 나왔어.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하면은 거짓이야. 응? 왜지? 자, 얘가 거짓인 이유는 간단해. 얘네들이 이용한다 그랬잖아. 그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이용해 보면 fx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g 함수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0이 되거나 하나가 그러면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똑같아. 그럼 얘는 발산이에요, 수렴이에요. 수렴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산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되겠어? 그러면 비슷한 유형을 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fx는 발산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gx 함수는 수렴이야. 수렴이면 발산과 수렴을 곱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gx는 얘는 발산이고 얘는 수렴이니까 둘이 곱하면은 발산이다 라고 했어. 이것도 참일까 거짓일까? 라고 하면은 얘도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거야. 왜 거짓입니까? 얘는 세 번째 판례에서 벌써 해줬네. fx가 x면 발산 맞지? 그리고 g 함수는 수렴이라고 그랬으니까 x분의 1이면 무한대 가면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얼마가 되니까? 얘는 1이 되잖아. 상수 1은 수렴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발산입니까? 아니요. 수렴하는 아이도 있다라고 해줘야 된다고. 됐어? 뭐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세 번째 형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fx가 수렴이야.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fx의 n 거듭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어떻게 될까? 수렴이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야. 근데 얘를 반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fx의 거듭제곱 뭐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얘가 수렴이면 리미트 fx도 수렴이다.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야. 이거 왜 거짓인데? 얘 때문에. 맞아? 얘 때문에 거짓이지? 됐어요? 너무 재밌어? 왜냐면 거듭제곱 얘 뭐야? 뭐 얘 같은 경우는 다 제곱해버리면 만약에 이게 제곱이다. 여기를 여기 내가 제곱이라고 적었다. 제곱이면 어떻게 돼? 제곱 하면 다 1이니까 수렴 맞잖아. 사실 F 함수는 어떻게 왔다 갔다 해서 진동 발산이잖아. 수렴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아니면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유형은 이제 중요한 건데 처음 조건 자체가 이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가 중요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와 gx 곱이 이번에 수렴이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fx도 수렴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gx도 수렴이다.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일단은 거짓입니다. 네, 왜 거짓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수렴하고 수렴에 대해서 나오잖아, 그지? 이런 명제들을 푸는 팁을 하나 가르쳐 주자면 이런 애들 수렴만 나와. 발산이 없어. 그럼 이렇게 수렴만 나올 때는 수렴은 뭐한다? 리미트를 뭐 해라? 제거하고 계산하면 돼. 리미트를 제거하고 계산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해보자. 얘 수렴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알파로 내가 수렴한다고 얘기할게. 그럼 이거 수렴할 때 리미트 제거하고 뭐라고 하자? 그냥 fx를 알파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 풀 때 많이 쓰여. 이렇게 쓰는 거는 수렴하는데 라고 하면 리미트 제거하고 계산하기 훨씬 간단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gx는 수렴한다 그랬잖아. 수렴하니까 뭐 해줄까? 리미트 제거하고 풀겠지. 제거하고 적었더니 어떻게 돼? 뭐 베타로 수렴한다 볼게요.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준다?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제거하고 그냥 fx는 알파 알잖아. 그러면 알파 gx는 베타다라고 하면 되겠지. 좀 날렸네. 됐어? 그러면 gx 뭐야? gx는 알파분의 베타가 된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얼마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인지 발산인지에 따라 다르겠지. 얘가 뭐이면 그냥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 분모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수렴해. 근데 발산하는 경우는 왜 발산인 거야? 분모가 0이면은 발산이잖아. 분모 0 될 수 없는데 0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고 했지 얼마로 수렴한다는 0이 말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0이었을 때만 잘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수렴에 대한 이런 유형 문제는 다 뭐 해줄까? 리미트 제거하고 풀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 리미트 제거하고 푸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예시를 여기서 이제 수렴에 대해 팁을 가지고 우리가 예시를 들 때 많이 나오는 데가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3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gx는 좀 그렇네. 더하기로 하자. gx가 4로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gx는 얼마로 수렴합니까? 일단 수렴하는 거야. 자, 수렴해 다. 그지? 그럼 지함수도 수렴할 거야. 그럼 수렴한 지함수 얼마입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리미트 제거해서 fx 뭐라고 해? 3이야. 그러면 여기 리미트 제거해서 fx 플러스 gx가 얼마가 돼? 4야. 근데 얘를 그대로 대입했더니 g함수 얼마야? 1이야.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얼마로 수렴합니까? 1로 수렴합니다 라고 쓰면 끝난다고. 수렴하는 경우에는 리미트가 있어도 함수값은 똑같잖아. 동일하게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리미트 제거하고 계산하는 거랑 값이 똑같아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로 가는 이제 개념은 성질이 끝나. 성질 끝나면 이제 계산해서 극한값 구하는 거 해야지, 그지? 자,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fx 함수랑 g 함수랑 둘이 비교했는데 g 함수가 항상 크대. y 좌표값이 큰 거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 f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면 g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서 y값이 항상 커. 얘가. 그지? 이런 형태에 대하여 이거이면 극한과 목적지도 다 어떻게 될까? 라고 물었어.
되겠네. dx에 대해서 얘도 극한값이 항상 크다. 맞나? 목적지가 얘가 계속 이렇게 커지면 얘는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으니까 얘가 항상 그 목적지가 큰 거 맞아? 맞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 꼭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들어가야 돼. 왜 등호가 들어가야 되지? 목적지잖아, 그치? 목적지니까 계속 커. 크긴 큰데 얘가 계속 크긴 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지함수가. 그치? 그리고 F함수가 이런 식으로도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면은 지함수의 목적지가 계속 큰 거는 맞아 아니야? 크긴 큰데 얘가 궁극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어디 향해서? 이 지점이 목적지가 둘 다 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그 극한값이기 때문에 뭐는 꼭 넣어주자. 등호는 꼭 필요합니다. 꼭 넣어줘야 돼. 등호를 꼭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처음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 조건이 달라. 금수저랑 흙수저라서 처음 뭐야 여건은 달랐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여건은 달랐지만 꿈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당연히 꿈꿀 때 같은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얘가 더 잘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같이 성공할 수도 있지. 열심히 노력하면 그지?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등호가 꼭 필요하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야.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극한값으로 넘어갈게요.